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요, 예상했던 대로 공급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그런 모양새죠. 예, 공급의 어떤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간 모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구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요. 47만 가구 공급하겠다. 2024년에는 54만 가구 공급하겠다. 2025년은 56만 가구. 26년은 56만 가구. 27년은 57만 가구에서 모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공급책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수도권에 보세요. 수도권에. 2023년에만 수도권입니다. 26만 가구에 26만 가구. 그리고 2024년에는 30만 가구씩 많게는 36만 가구씩 수도권에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은 21만 가구에서 24만 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금을 낮춰주면서 그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이게 수요는 쉽게 말하면 공급보다가 밑에 있어요. 공급이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인구도 지금 줄어가잖아. 인구도 그죠? 인구도 줄어들어가니까 이게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 이게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규모인데 서울로만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동아일보에서 보고한 걸 보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요. 서울에서만 24만 가구가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말입니다. 신도시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5만 정도고요. 아파트 공급도 5만 정도예요. 그리고 15만 원 가구 정도는 비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와 엄청나죠. 이게 49만 가구 50만 가구를 서울에 어쨌든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점점 넘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경기 인천도 보세요.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경기 인천도 보면 비아파트가 21만 가구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18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공공택지가 57만 가구. 57만 가구 엄청나죠. 정비사업이 13만 가구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이거에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전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도권을 뺀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 나머지에서만 비수도권은 28만 가구에 아파트 43만 가구 신도시나 국공유지에 공공택지가 26만 가구 그리고 정비사업이 15만 가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남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도 남아있죠. 광주도 남아있죠. 대전도 남아있죠. 부산도 남아있죠. 목포도 남아있죠. 전주도 남아있죠. 다 남아있거든요. 실제 거기에 공급하는 것보다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면 빨리 갈 거냐 안 갈 거냐도 봐야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것도 지금 빨리빨리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구조 안전성 비중을 지금 50%에서 3, 40%? 글쎄 이거 20%까지 줄여야 될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3, 40% 줄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기준도 지금 확 낮춰주겠다. 아직까지 얼마를 낮추겠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 낮춰주겠다. 50%에서 뭐 10%로 낮춰줘도 이거는 뭐 획기적이겠죠. 인하 기간도 단축하겠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행 전문성도 강화하겠다 해서 리츠나 신탁에서 사업을 맡겨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빨리 당겨지거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제가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물음표를 단 이유가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도 많고요. 또 이게 시행규칙을 고치는데 뭐 연내 고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요.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당이 소잖아요. 소당 소. 야당이 대고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야대라도 이게 대 정도가 180석이니까 이건 대 정도가 아니라 공룡이에요. 공룡. 그야말로 야당의 말이라면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니까요. 그러면 법 통과가 쉽겠습니까? 법 통과가 안 되면요. 법 통과 안 되면 이거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금 완화를 해줬잖아요. 세금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급이 더 많이 일어나요. 지금 서울의 집값은 거래 절벽인데 2022년 상반기가 주택 매매 총액이 말입니다. 84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2021년 상반기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반토막까지 떨어졌죠. 반토막까지. 2021년 상반기는 165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상태예요. 냉각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관마저 일어난다 그러면 더 빠르게 아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굉장히 100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서울이 지금 84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밝히고 쉽게 말하면 큰 청사진처럼 밝힌다면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요.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발표를 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집니다.